일본 중학생 학부모, 교육청에서 한국 때문에 비상이라고요? 일본 니가타현의 작은 마을에 한글 학습센터가 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교생 150명의 시골 중학교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날부터 학생들이 이상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당황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중심에는 사쿠라 미유라는 조용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아이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지역 교육계를 놀라게 하고 결국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어낸 그 특별한 발견.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창제한 문자가 어떻게 현대 일본 시골 마을에서 작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한 소녀의 작은 호기심이 어떻게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 미유입니다. 일본 니가타현 코마가타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다니는 코마가타 중학교는 정말 조용한 곳이었어요. 전교생이 1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였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곳이었죠. 아침 조회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3학년 일반 교실 칠판에 누군가가 이상한 기호를 써놓은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모양의 글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에는 더 많은 글자가 나타났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6개의 글자가 칠판 구석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야오요라는 또 다른 모양의 기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인 스즈키 선생님은 의아해하셨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누가 이런 걸 써놓았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는 그냥 이상한 그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도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그 이상한 글자들을 따라 쓰며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아이는 공책에 열심히 따라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 글자들에 어떤 규칙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작위로 그려진 기호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 같은 단순한 요소들이 조합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글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타나카 선생님도 이 상황을 알게 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에 단상에 서신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알 수 없는 글자를 사용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에 대해 아는 학생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점심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1학년 교실에서 한 아이가 칠판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 이상한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마치 우리가 아는 순서처럼 또렷하게 발음하고 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글자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쉽게 읽는 글자들이 저에게는 마치 암호 같았어요. 한자는 복잡한 그림처럼 보였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계속 뒤섞여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신 문장을 읽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글자부터 막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줄줄 읽어내려갔는데 저만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반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우는 바보야. 글자도 못 읽어. 그런 말들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글자를 읽을 수 없을까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병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난독증.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뇌에서 글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라고 하셨어요.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한 문장을 읽으려면 10분이 걸렸습니다. 교과서를 펼치면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5분 만에 끝내는 숙제를 저는 이 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자가 더 많아졌고 문장이 더 복잡해졌거든요. 어느 날 국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첫 줄부터 버벅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또 웃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연한 일이 벌어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K-팝 그룹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댓글창을 내려다보니 이상한 글자들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기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규칙이 있어 보였어요. 동그라미와 세로줄이 조합된 글자, 네모와 가로줄이 합쳐진 글자. 정말 신기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 글자들을 따라 써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습니다. 한글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 읽는 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간단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어처럼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글자들이 맴돌았어요. 기역과 아가 만나면 가. 니은과 아가 만나면 나. 마치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몰래 연습장에 한글을 써봤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처음으로 외국 글자를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읽어봤어요. 다라마바사.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글자를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다니.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읽어봤어요. 물론 일본어로 된 자료였지만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된다고 했습니다. 즉, 글자만 보면 바로 소리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려워했던 일본어는 너무 복잡했다는 것을. 같은 한자라도 읽는 방법이 여러 개 있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섞어 쓰니까 더 헷갈렸던 거예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보면 바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몰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보면서 하나씩 익혀갔어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 음비 읍시오 시응지 으치읍 키읔 티읍 피읍 피읍 아야오요 요우유이. 생각보다 금방 외워졌어요. 그리고 조합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며칠 후 드디어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습니다. 미우. 미음과 이가 만나서 미. 이응과 유가 만나서 유. 정말 신기했어요. 제 이름이 이렇게 간단한 글자로 표현될 수 있다니.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2년 동안 글자 때문에 고생했던 제가 드디어 읽을 수 있는 문자를 찾은 거였어요. 물론 한국어 의미는 몰랐지만 그래도 글자 자체를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문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글자를 만났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글로 덧붙였어요. 미우. 작은 글씨로 제 이름을 적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림이나 기호가 아니라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진짜 글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 특별한 글자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그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자 읽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난독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뒤처지는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아이의 또렷한 발음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뭔가 다른 희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학교에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글자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글이 저와 친구들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한글을 배운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 놀라운 발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어주셨는데 저는 그 단어들을 한글로 메모해뒀습니다. 복잡한 일본어 수학 용어를 한글로 적으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다나카 유우타가 제 노트를 힐끗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우야, 이게 뭐야? 이상한 글자네.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한글이야. 한국 글자. 읽기가 훨씬 쉬워. 유우타는 ADHD가 있어서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트를 보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쉬워. 나도 배워볼 수 있을까? 그렇게 첫 번째 친구가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우타와 함께 도서관으로 갔어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서 한글의 기본을 가르쳐 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아, 오까지. 유우타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받아들였어요. 평소에 산만하던 아이가 한글을 배울 때만큼은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30분 만에 기본 자음 모음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써봤습니다. 유타. 이응과 유가 만나서 유. 이응과 우와 아가 만나서 우. 티읕과 아가 만나서 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다른 문자로 쓴 유우타의 표정은 정말 신기해 보였어요. 우와, 이거 재밌다. 내일 또 가르쳐줘. 이틀 후 또 다른 친구가 합류했습니다. 이토사키였어요. 사키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어서 일본어를 완전히 유창하게 하지 못했어요. 가끔 수업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나오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사키가 저희가 한글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나도 끼워줘.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거 좋아해. 사키는 이미 일본어와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어요. 한글도 정말 빨리 익혔습니다. 특히 발음이 정확했어요. 한국어 특유의 소리도 자연스럽게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글자 쓰기 연습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간단한 단어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기초 한국어 단어들을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것들. 의미는 몰라도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가서 알 수 없는 글자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궁금해했겠죠. 어떤 아이는 직접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너희 뭐 하는 거야? 그 이상한 글자가 뭐야?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새로운 글자를 배우고 있다고 했더니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갔어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2학년에 이상한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학교 전체로 번졌어요. 그럴수록 저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서관 대신 더 구석진 곳을 찾아야 했어요. 체육관 뒤편 계단, 음악실 구석자리, 때로는 화장실 앞복도. 마치 무슨 비밀 활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긴장감이 오히려 더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만의 비밀이 있다는 게 특별해 보였거든요. 유우타가 말했어요. 우리 이거 비밀 클럽 같지 않아. 한글 비밀 클럽. 사키도 동조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한글 1호, 2호, 3호야. 저는 자연스럽게 1호가 되었어요. 한글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한글 클럽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만나서 새로운 글자를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서로 문제를 내주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우리 모두의 일본어 실력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복잡한 일본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이해하고 다시 일본어로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한글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유우타는 말했습니다. 이상해. 한글 배우고 나서 수업이 더 잘 이해돼. 사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려운 단어도 한글로 적어두면 기억하기 쉬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년 동안 어려워했던 글자 읽기가 한글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미유야, 요즘 이상한 글자를 쓰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이니?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드디어 들킨 거였어요. 우리의 비밀 클럽이 어른들에게 발각된 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앞에 서 있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스즈키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유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이상한 글자를 쓰고 다니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한글이라는 글자예요. 스즈키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글이라고. 왜 갑자기 한국 글자를 배우는 거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읽기가 쉬워서요. 제가 난독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외국 글자를 쓰고 다니면 안 되지. 다른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하더구나.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우타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상한 글자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요? 사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던데 학교에서 허가한 일인가요? 교장 선생님은 급히 긴급 학부모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학교 강당에 학부모들이 모였어요. 저희 3명과 부모님들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강당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학부모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긴급히 모신 이유는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학습하고 있다는 보고 때문입니다. 그 순간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한 어머니가 손을 들고 일어서셨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까?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외국어예요? 다른 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K-파프인이 한국 드라마니 하면서 한국 것만 좋아하고. 이건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상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그냥 읽기 쉬운 글자를 찾았을 뿐인데 어른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유우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한국 글자가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본어는 어려운 언어라는 말인가요? 우리 조상들이 만든 문자를 무시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사키 아버지는 더 강하게 반응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아이들이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겁니다. 외국 문자가 쉽다고 해서 그것만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때 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 미우는 어릴 때부터 난독증이 있었어요. 한글을 배운 후에 처음으로 글 읽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본어가 소중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아이가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자 한 아버지가 반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세요. 왜 다른 아이들까지 끌어들이나요? 또 다른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요즘 우리 아이도 그 이상한 글자에 관심을 보여서 걱정이에요. 일본어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요. 교장 선생님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 학부모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이런 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당장 금지시켜야 해요. 다른 학부모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금지하세요. 학교는 일본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로 성적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한글을 배운 후에 오히려 일본어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 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요. 회의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는 그냥 공부가 쉬워져서 좋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걸까요? 마침내 교장 선생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 내에서는 한글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유우타와 사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찾은 희망이 이렇게 쉽게 꺾일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정식 공지가 나왔습니다. 학습 환경 정상화를 위해 교내에서 외국 문자 사용을 금지한다. 위반 시 상벌점 처리한다. 복도에 붙은 공지문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른들에게 저희는 그냥 말 안 듣는 아이들일 뿐이었어요. 왜 한글이 도움이 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우타와 사키를 만났어요. 둘 다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유우타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 한글 공부 못하게 됐어. 사키도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 부모님이 너무 화나셨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 한글을 이렇게 쉽게 놓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한글 금지령이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희는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도 서로 눈치를 보며 인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 학교에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진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글 학습 현상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점심시간에 유우타와 사키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들었지. 서울대학교에서 온다는 거. 유우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야. 사키도 흥미로워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오후 2시,
정말로 한국에서 온 연구진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교수님과 연구원 2명이었어요. 교장실에서 간단한 미팅을 한 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김민준 교수님은 생각보다 젊고 친근해 보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김민준입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스스로 배웠다고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유예요. 처음에는 그냥 쉬워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김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전혀 큰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교수님, 정말로 한글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거든요. 김 교수님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셨어요. 먼저 한글의 과학적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한 표음 문자입니다. 글자를 보는 순간 바로 소리를 알 수 있어요. 기억을 보세요. 이것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잇몸에 닿는 모습이고요. 각 글자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들으셨어요. 김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어는 어떤가요? 한자는 표의 문자라서 뜻을 외워야 하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음성 기호이지만 조합 규칙이 복잡합니다. 특히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한글 같은 체계적인 문자가 훨씬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때 스즈키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글을 먼저 배운 아이들의 문해력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언어 학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한글 학습 후 읽기 속도 평균 250% 향상, 문해력 테스트 점수 35점 상승, 학습 자신감 지수 현저한 개선. 모든 수치가 놀라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저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미유 학생 한글을 배운 후 일본어 읽기가 어떻게 변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훨씬 쉬워졌어요. 어려운 단어를 한글로 적어서 이해하고 다시 일본어로 쓰거든요.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유우타도 말했어요. 저도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한글은 규칙이 명확해서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사키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이미 영어를 할 줄 아는데 한글을 배운 후 언어 감각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글은 언어 학습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역할을 해요. 이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정체성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일본어보다 한글이 쉽다고 하면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문자의 우수성과 문화적 정체성은 별개의 문제예요. 수학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고 해서 아랍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도구예요. 더 나은 학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셨어요.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문자가 없는 민족의 문자로 채택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대표적인 예죠. 이들은 한글을 채택한 후 문맹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한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럼 우리도 정식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해요. 이것은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문해력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 방법이죠. 회의가 끝난 후 김 교수님이 저희에게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시작한 일이 정말 의미 있어요.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저녁 또 다른 학부모 회의가 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교수님의 과학적 설명을 들은 후 학부모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찬성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전문가 말씀을 듣고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아버지도 동조하셨어요. 실제로 성적이 올랐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마침내 교장 선생님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실험적으로 한글 문해력 지원 수업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떠나신 지 3일 후 학교에 정식 공지가 붙었어요. 한글 문해력 지원 수업 참가자 모집.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방과 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저는 그 공지문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했고 사전 상담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한국어 수업이 아니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도구 활용 수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어요. 첫 번째 신청자는 당연히 저희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청 마감일까지 총 12명이 신청한 거예요. 그 중에는 1학년 타케시도 있었어요. 복도에서 한글을 읽는 모습을 봤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집에서도 계속 한글에 대해 물어봤다고 해요. 첫 수업날이 왔습니다. 음악실을 빌려서 한글 교실을 만들었어요. 스즈키 선생님이 담당 교사가 되어주셨고 김 교수님이 보내주신 교재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 격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타케시가 제게 물어봤어요. 미유 선배, 정말로 한글이 쉬워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응,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정말 쉬워. 한 달만 해봐. 분명 달라질 거야. 스즈키 선생님도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어요. 한글을 전혀 모르셨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이 보내주신 교사용 지침서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야. 함께 성장해보자. 그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번째 수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학년 유리라는 아이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낸 거예요. 유리. 그 순간 교실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유리는 수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진짜 쉬워요. 왜 이렇게 쉬운지 신기해요. 3주차가 되자 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일본어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된 거예요. 특히 한자 읽기에서 큰 발전을 보였습니다. 복잡한 한자를 한글로 표기해서 기억하고 다시 일본어로 읽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어요. 유우타가 신나서 말했어요. 이번 국어 시험에서 85점 받았어. 예전에는 60점도 못 받았는데. 사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글 덕분에 언어 감각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나도 무섭지 않아.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어떤 학부모는 교장실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냐고 화를 내셨대요. 교장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저희 학교를 취재하러 온 거예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자님이 한글 수업을 참관하고 아이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저도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예전에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읽을 수 없어서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글자와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책 읽는 것도 즐거워요.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작은 학교의 큰 실험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학습 어려움을 극복한 아이들의 이야기.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새로운 교육 방법. 편견을 넘어선 교육자들의 용기. 그 모든 것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다른 학교에서 문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타케시는 이제 자신있게 발표를 했어요. 예전에는 글 읽기를 무서워했던 아이가 말이에요. 유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바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스즈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유야,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부끄럽게 답했어요. 저는 그냥 공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야. 호기심과 열정.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지. 6개월이 지난 후 한글 교실은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참가 학생도 30명으로 늘어났고 대기자까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실험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정식 교육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글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 교실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글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책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교수님이 다시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면담을 하셨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미유야, 한글을 배운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해? 예전에는 저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가 단지 다른 방식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걸 알아요.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거야. 한글이 너에게 준 건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자신감이지. 더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틀릴까봐 손도 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타케시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어요. 1학년 때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학급 회장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타케시가 저에게 말했어요. 미유 선배,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글자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서관 대출 1위가 된 그 아이는 이제 글쓰기 대회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한글을 통해 글자와 친해진 후 일본어 작문 실력도 늘어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교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한글을 직접 배우지 않은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남들과 다르면 놀림받았는데 이제는 특별함으로 여겨졌어요.
어느 날 3학년 선배가 저에게 말했어요. 미우야, 너 덕분에 우리 학교가 유명해졌어. 다른 학교 애들이 부러워해. 정말로 그랬어요. 이제 다른 학교에서 견학을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니가타현 내 15개 학교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저희는 그럴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과제를 승인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어요. 김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셨어요. 우리 학교가 일본 교육사에 작은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변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예정이에요. 그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작은 시골 학교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다니. 하지만 김 교수님은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미우야, 너는 한글이 무엇인지 아니?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자 아닌가요?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신 세상이야.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세상. 너희가 지금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저희가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어. 하지만 백성을 위한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셨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잖아. 몇 달 후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장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활용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여행 초청장까지 함께 왔습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일본 학생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꿈만 같았어요. 한글의 나라에 직접 갈 수 있다니.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새로운 1학년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우 선배, 저도 글자 읽기가 어려워요. 한글 배우면 정말 나아질까요? 저는 그 아이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1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야. 나도 그랬거든. 한글이 너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물론 한글로요. 오늘 또 한 명의 친구가 한글과 만났다. 1년 전 내가 그랬듯이 그 아이도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 한글은 정말 마법 같은 글자다. 글자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선물해주는 글자.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일본어로 썼어요. 세종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고 꿈을 키우는 일이며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세종대왕의 꿈이 600년을 건너뛰어 이곳 일본에서도 꽃피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2년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2년 전 처음 한글을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세종대왕이 살았던 땅이 있고 한글이 태어난 곳이 있다는 생각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첫째 날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직접 설명하신 한글 창제 원리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해설사분이 특별히 저희를 위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세종대왕의 참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글이 국경을 넘어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타케시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 여기 와보니까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글자인지 더 잘 알겠어요. 유우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걸 배웠구나. 둘째 날에는 한글 박물관에 갔어요.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박물관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에요. 인류 공통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서 보여준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셋째 날에는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어요.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키가 가져온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세종대왕님께. 저희는 일본에서 온 중학생들입니다. 왕님이 만드신 한글 덕분에 저희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글자를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600년 전 왕님의 마음이 바다를 건너 저희에게 전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사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아가들아. 우리 글자를 사랑해줘서. 그날 저녁 한국 교육부에서 특별 간담회를 열어주셨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보여준 겁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신 교육이에요. 마지막 날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저는 2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당연히 한글로요. 오늘 우리는 한글의 고향에 왔다. 2년 전 처음 한글을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타케시는 이제 진짜로 선생님이 되겠다고 한다. 유우타는 언어학자를 꿈꾸고 있다. 사키는 한일 문화교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글자 때문에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한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자신감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타케시가 말했어요. 선배, 우리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야. 한국에서 돌아온 후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이야기가 전국 뉴스에 나간 거였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한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현재 47개 학교에서 한글 문해력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일본 각지를 다니며 교사 연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한글 교육의 메카가 되었어요. 마을 도서관에는 한글 학습 코너가 생겼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아이들을 변화시킨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우야, 2년 전 내가 칠판에 처음 한글을 써놓았을 때를 기억해.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저는 부끄럽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읽고 싶었을 뿐인데.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야.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망.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지. 지금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한글 교실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와요. 글자를 어려워하는 아이들,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 그럴 때마다 저는 2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요. 괜찮아.
한글이 너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거야. 나도 그랬거든. 어제는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네스코에서 저희 학교의 한글 교육 사례를 세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거였습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준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세종대왕님의 꿈이 600년을 건너뛰어 이곳 일본 시골 마을에서 꽃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 한글을 만나게 해주신 세종대왕님께 대한 저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을 어딘가에서 새로운 아이가 처음으로 한글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저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읽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읽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